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뭐 집에서 애들 뒷바라지 하면서 지내지. 근데 너 요즘 힘들다면서? 아니, 무슨 소리야? 아유, 지난번 모임에서 들었어. 요즘 연금만 가지고 생활 어렵다고 하던데. 또 그런 얘기가 나왔어? 아니, 난 그냥 가볍게 한마디 한 건데, 언제는 남 얘기하더니 이젠 내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 그게 다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그런데 너 요즘 모임 잘 안 나오더라? 어휴, 모임 나가봤자 뻔하지. 맨날 옛날 얘기, 정치 얘기, 누구 연금 얼마 받는지 비교하고, 또 술 없으면 대화도 안 되는 분위기잖아. 솔직히 피곤해. 그건 인정. 나도 동창 모임 갔다가 손주 자랑만 하길래 괜히 갔다 싶더라니까. 처음엔 반가웠는데 결국 누구 자식 잘 됐네, 누구 집값 올랐네 이런 얘기뿐이야. 그게 제일 문제야. 만나면 기운이 나야 하는데, 다녀오면 더 피곤해. 결국 남 험담하고 비교하는 자리인데, 이 모임을 계속 나가야 하나 싶더라니까? 그렇다면 이제라도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닐까? 안녕하세요. 은빛동행입니다. 이런 모임 정말 필요할까요? 잘못된 모임을 계속 나가다 보면 소중한 노후를 그냥 흘려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평생 후회하는 모임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모임에서 벗어나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야, 그 친구 요즘 힘들다더라. 오랜만에 만난 자리. 반가운 얼굴들이 모였는데 이야기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야, 그 친구 요즘 사업 망했다더라. 아이고, 아들 취직 못했다던데? 큰일이야. 누군 치매 걸렸다면서? 누군가의 불행을 전하는 목소리가 이상하게 생동감 있습니다. 슬퍼하는 게 아니라 마치 즐기는 것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임 한 번쯤 경험해 본 적 있을 것입니다. 처음엔 그냥 대화 주제가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험담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 모임이 과연 건강한 모임일까요? 오늘은 남의 불행을 즐기는 모임, 이런 모임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모임은 필연적으로 독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고, 누구는 손주가 명문대에 갔다 하고, 어떤 친구는 노후가 탄탄한데, 또 어떤 친구는 생활이 빠듯합니다. 젊을 땐 경쟁이 당연했습니다. 승진 경쟁, 재산 증식, 자녀 교육까지. 하지만 은퇴 후에도 그 경쟁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교의 결과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같은 출발선에서 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비교하며 우위를 점하려 합니다. 비교가 시작되면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남의 불행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저 친구보다는 낫지. 이 생각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이야기가 더해질수록 그 모임은 점점 더 독이 되어 갑니다. 비교와 험담이 주를 이루는 모임의 심리적 영향. 험담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험담하고 나면 순간적으로 우월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난 저 사람보다는 낫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험담하던 사람들은 결국 서로를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A가 B의 이야기를 하고 내일은 B가 C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대상이 내 이야기가 됩니다. 야, 그 사람도 요즘 힘들대. 얼굴 보니까 살도 많이 빠졌더라. 자식이랑 사이가 안 좋다더라. 그러니 험담이 가득한 모임에 오래 있다 보면 결국 나도 타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험담이 오가는 모임에 오래 있을수록 내 정신 건강도 나빠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대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불안감과 우울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험담이 많은 모임에 갈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집에 오면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박탈감이 심해질까요?
젊을 때는 나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많아집니다. 건강, 경제력, 가족관계. 이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덜 가진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들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야, 저 친구는 돈이 많아서 저렇게 사네. 나는 손주 얼굴도 못 보는데 저 사람은 자식들이 매주 찾아오네. 이런 생각들이 모이면 결국 남의 행복을 축하해 주기보다는 그 행복이 깨지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행복한 사람은 위축되고 불행한 사람은 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이런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모임은 피하자. 자연스럽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모임도 멀리하자. 남의 불행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자. 대신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자. 나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건강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모임을 찾자. 노후에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이 편안한 인간관계입니다. 누군가를 험담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나의 행복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의 불행을 즐기는 모임이 아닌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는 모임을 선택합시다.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한 잔만. 분명히 가볍게 얼굴이나 보자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자리 잡기가 무섭게 누군가 외칩니다. 자, 한 잔씩 돌려. 거절할 틈도 없습니다. 잔을 들지 않으면 괜히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고 한두 번 사양하면 에이 한 잔만 이라는 말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퇴직 후엔 이런 자리가 더 많아집니다. 출근할 필요도 없으니 술을 마셔도 다음 날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술자리가 정말 즐거운 모임일까요? 술이 빠지면 대화가 사라지는 모임, 이런 모임이 왜 위험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술을 마셔야만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지. 처음에는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 좋은 분위기에서 술 한 잔 기울이는 게 즐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임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만나면 늘 같은 주제, 같은 패턴의 대화. 누가 누구에게 한마디 했다가 싸움으로 번지고 한쪽에서는 옛날 무용담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술기운을 빌려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낸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서로를 위한 대화일까요? 술이 들어가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마음속에 쌓였던 감정이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 솔직함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야, 너 그때 나한테 그랬던 거 기억나? 넌 아직도 그걸 모르냐? 가벼운 농담처럼 시작된 말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서로 다투고 다음날 후회하지만 또 다시 같은 술자리가 반복됩니다. 결국 이런 자리에서 남는 건 무엇일까요? 술이 건강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알코올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간의 기능도 약해지고 혈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특히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술은 위험합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을 먹는 사람들은 알코올과의 상호작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영우 씨 65세는 30년 넘게 직장 동기 모임을 다녔습니다. 한때는 즐거운 자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고혈압 약 먹는다고? 그래도 한 잔 해야지. 결국 그날 억지로 술을 마셨고 응급실 신세를 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음 모임에서도 분위기는 똑같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오늘은 한 잔 괜찮겠지? 술이 중심이 되는 모임에서는 개인의 건강이나
사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 같이 마셔야 합니다. 이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술자리를 피하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문제는 술을 안 마시면 괜히 분위기를 깨는 것 같은 부담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잔만에 분위기 맞춰야지.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보나. 마셔. 술을 거절하면 모임에서 점점 소외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 모임이 부담스러워지고 결국에는 모임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자리였는데 어느새 술을 마시러 가는 자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술이 부담스러워서요. 이 말을 편하게 할 수 없는 모임이라면 과연 그 모임이 꼭 필요한 자리일까요? 술 없이도 좋은 모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술 없이도 대화가 가능한 모임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방법은 있습니다. 술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모임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침 산책 후 커피를 마시는 모임, 주말마다 등산하며 도시락을 나누는 모임,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독서를 하는 모임. 술이 없으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면 알게 됩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술자리에서 했던 대화보다 훨씬 기억에 남습니다. 술자리는 잠깐의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될수록 몸과 마음의 부담이 쌓입니다. 이제는 선택할 순간입니다. 술 없이도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술이 없어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또 시작이네. 모임에서 자리에 앉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손주가 이번에 영재원에 들어갔잖아. 우리 아들은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했는데 말이야. 요즘 우리 집이 바빠. 우리 딸이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 얘기를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아니, 벌써 5번째 듣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친구들도 하나같이 무표정합니다. 눈을 깜빡이며 딴청을 피우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차만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에 침체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화가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는 모임, 과연 즐거운 모임일까요? 대화가 아니라 혼자만의 발표회. 모임에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려면 서로 주고받는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이야기만 쏟아낼 뿐입니다. 내가 말할 게 아직 많은데 왜 다른 얘기로 넘어가? 이제 겨우 본론인데 왜 내 말을 끊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대화가 아니라 혼자 하는 발표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에서는 결국 몇몇 사람만 계속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듣는 역할로 전락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듣는 사람들은 지쳐가고 흥미를 잃습니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냥 다들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반복되는 모임. 어떤 모임은 만날 때마다 누군가의 불행한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누구 아들이 아직도 취직을 못했대. 누구네 집은 아직도 전세 살더라. 이 동네에 사는 건 아무래도 힘들지 않겠어.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부정적인 소식들을 나누며 서로 우울한 기분을 공유하는 것뿐입니다. 이런 모임에 계속 참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됩니다.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울한 이야기만 듣고 나면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나도 내 고민을 털어놓고 싶지만 이런 분위기에서 말을 꺼내면 더 피곤해질 것 같아. 그냥 참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모임에 계속 나가야 할까요? 진짜 대화란 무엇인가요? 대화는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합니다. 상대가 듣고 싶은 이야기인지 지금 분위기와 맞는 이야기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반면 좋은 대화는 서로 관심을 가지고 묻고 답하며 이어집니다.
지난번에 말한 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손주분 건강은 좀 괜찮아지셨나요?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어가는 것이 진짜 대화입니다. 하지만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대화는 늘 일방통행이 됩니다. 그런 모임에 나갈수록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들고 결국 모임 자체가 지루해집니다. 나를 존중하는 모임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방적인 대화가 반복되는 모임에서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둔다. 나도 하고 싶은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린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모임보다는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임을 찾는다. 좋은 대화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일방적인 발표회 같은 모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이 진짜 의미 있는 모임입니다. 나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모임이 진정한 친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는 그런 모임을 선택해야 합니다. 넌 아직도 그런 옷 입고 다니냐? 모임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괜히 기분이 꿉꿉하고 찝찝합니다. 분명 반가운 얼굴들을 보고 왔는데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모임에서 친구들이 툭툭 던진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넌 아직도 그런 옷 입고 다니냐? 에이, 그걸 아직도 몰라? 세상이 변했어. 그렇게 사니까 애들이 연락을 잘 안 하는 거지.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말들을 듣고 나면 어딘가 씁쓸해집니다. 친구란 원래 서로 아끼고 응원해주는 사이가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왜 이 모임만 갔다 오면 마치 서로를 깎아내리고 무시당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오늘은 서로를 깎아내리는 모임, 이런 모임이 왜 독이 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친구 사이에도 품격이 필요합니다. 어릴 때는 친구란 무조건 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막말을 해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도 품격이 필요합니다. 진짜 좋은 친구란 서로를 깎아내리면서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단점을 감싸주고 힘들 때 의지가 되어주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임에서는 친구를 위하는 말보다 상처 주는 말이 더 많습니다. 상대방을 가볍게 평가하는 말. 넌 성격이 원래 좀 그렇잖아. 에이, 넌 어려운 거 잘 못하잖아. 상대방의 선택을 무시하는 말.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 요즘 누가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사니까 안 되는 거야. 조롱과 비아냥이 섞인 말. 너 그렇게 해서 뭐 얼마나 잘 되겠냐? 너 같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말을 듣고도 기분이 좋을 사람이 있을까요? 분명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 자신감이 사라지고 자꾸 주눅이 들게 됩니다. 내가 뭘 해도 다들 비웃겠지? 괜히 새로운 시도를 했다가 또 바보 취급받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런 관계 속에 있으면 자신을 지키기보다 점점 무너져 갑니다. 무례함과 가십이 가득한 모임은 관계를 망칩니다. 어떤 모임에서는 친구의 이야기가 재미를 위한 소재가 됩니다. 야, 너 그거 들었어? 누구 요즘 집안일 때문에 고생한대. 걔 요즘 자식들이 연락도 안 한다더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한심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가는 모임이라면 과연 그 안에서 진짜 우정이 존재할까요?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뒷담화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십이 많은 모임의 특징은 언제든 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다가도 다음 모임에서는 내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야, 근데 지난번에 걔가 했던 말 기억나? 그때 우리한테는 저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대. 나를 향한 신뢰도는 사라지고 언제든지 뒷담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만 남게 됩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조심해야 하니 진정한 의미의 편안함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존중이 없는 관계는 결국 독이 됩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존중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오래된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거칠고 무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린 친구니까 이런 말 해도 괜찮아. 우린 워낙 오래된 사이니까 이렇게 말해도 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오래된 친구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말이 상처가 될지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린 친구니까 솔직한 거야. 이 말이 모든 무례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말은 삼가는 것이 맞습니다. 친구를 깎아내리면서 우정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모임이 나에게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는 행복한가? 나는 이 모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가? 만약 대답이 망설여진다면 그 모임은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깎아내리는 사람들보다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진짜로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모임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대화할 사람이 없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 반갑게 손을 흔드는 사람들, 시끌벅적한 분위기.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다. 한쪽에서는 몇 명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다른 쪽에서는 누군가가 지난번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 사람 저 사람과 인사를 나누지만 정작 편하게 이야기할 상대는 없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대체 거기서 뭘 하고 온 거지? 사람은 많았는데 정작 대화다운 대화는 하나도 못했네. 이런 모임 한두 번이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그 모임이 정말 의미 있는 관계일까요? 오늘은 진짜 친구 없이 사람만 많은 모임, 이런 모임이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좋은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사람 많은 게 최고야. 모임이 커야 재밌지. 인맥은 많을수록 좋지 않아. 사람이 많아질수록 대화의 깊이는 얕아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처음에는 서너 명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모임도 사람이 늘어나면서 점점 겉도는 대화만 오갑니다. 서로의 근황을 묻고 대충 인사만 한다. 깊은 이야기는 나누기 어려워진다. 점점 소규모 그룹으로 나뉘어 따로 논다. 결국 겉도는 이야기만 나누다가 정작 중요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고민은 꺼내지도 못한 채 모임이 끝나버립니다.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진짜 친구를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나를 위한 모임인가? 보여주기 위한 모임인가? 사람이 많아질수록 모임의 목적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야 해. 이 모임을 계속 유지해야 해.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요? 어떤 모임은 단순히 유지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진짜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오래된 모임이니까 계속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자. 이 모임이 정말 내게 즐거움을 주는가?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가? 이 모임을 계속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가? 만약 이 질문에 쉽게 답을 못하겠다면 그 모임이 진짜 필요한 모임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모임이 클수록 생기는 불필요한 문제들.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파벌이 생기고 리더가 필요해지고 규칙이 만들어지고 돈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편하게 만나던 모임도 어느 순간부터 규칙이 생깁니다. 회비를 걷어야 하지 않을까? 모임에서 회장을 뽑아야 해. 다 같이 여행도 한번 가야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싸움이 생기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따로 어울리게 되고 결국 모임이 부담이 되기 시작한다. 이쯤 되면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소수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깊이 있는 관계입니다. 수십 명의 얕은 관계보다 단 몇 명이라도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중요하다. 가끔은 이런 모임이 더 의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세 명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와의 만남. 겉도는 관계가 아니라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모임. 진짜 친구는 많이 만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래된 인맥이라고 해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오래 알고 지냈으니까. 이유 하나로 모임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는 내게 정말 소중한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를 위해 선택해야 할 것들. 사람이 많으면 좋다는 생각을 버려라. 내가 진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자. 모임의 크기보다 나에게 주는 정서적 안정감이 더 중요한 모임을 찾아라. 그렇다고 모든 대규모 모임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은 적더라도 내 진짜 친구가 있는 모임. 보여주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모임. 모임에 다녀온 후에도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운 모임. 이런 모임을 찾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무료라더니 결국 돈 이야기네요. 공짜로 온천 여행 보내드립니다. 무료로 혈압 검사해드려요. 이런 광고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부담 없이 시작됩니다. 무료라고 하니까 그냥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 손에는 200만 원짜리 건강기기가 들려 있습니다. 분명 공짜라더니 결국 돈이 드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런 공짜라는 말에 혹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세상에 진짜 공짜는 없습니다. 오늘은 내 돈을 노리는 모임,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한 모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료 검사입니다. 잠시만 앉아보세요. 길을 걷다가 혹은 장을 보다가 누군가 다가와서 말을 겁니다. 어르신 혈압 한번 재보고 가세요. 무료입니다. 요즘 어깨 아프지 않으세요? 건강 체크해드릴게요. 친절한 목소리와 함께 의자에 앉아보라는 손짓. 별 부담 없이 앉아봅니다. 그러면 작은 기계로 검사를 해주고 곧바로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르신 혈압이 좀 높으신데요? 이 상태로 두시면 위험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건강 제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하나면 혈압이 확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드시고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걱정해 주는 것 같더니 이제는 무조건 사야 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건강이 걱정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말에 속아. 비싼 건강기기를 덜컥 사게 되면 집에 와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분위기에 휩쓸려 결제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상황을 조심해야 합니다. 효도 관광이라더니 결국 판매장이네요. 여행을 공짜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무료 관광,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이런 말이 붙으면 더 혹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행을 떠나보면 처음에는 그럴듯한 일정이 진행됩니다. 관광지도 구경하고 맛있는 밥도 먹습니다. 하지만 일정 중간 갑자기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판매장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만 특별 할인. 이 제품이 없으면 건강이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듣고만 있으려 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이거 안 사시면 후회하십니다. 자식들도 모르게 챙겨 두셔야죠. 누군가는 바로 카드를 꺼냅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결국 나도 모르게 결제하고 맙니다. 집에 돌아와서 제품을 보니 생각보다 별거 없습니다. 이런 경험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이제는 이런 여행에 쉽게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봉사 모임이라더니 결국 후원 이야기네요. 처음에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시작합니다. 봉사활동, 자선 모임, 건강 세미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는 기부하셔야 합니다. 다들 이만큼씩 내시는데 어르신도 하셔야죠. 어르신이 낸 돈으로 좋은 일 하는 겁니다. 거절하려고 하면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이 정도도 안 내시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정말 좋은 일에 쓰이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모임일수록 처음에는 작은 금액을 요구하다가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하게 됩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이제 모임에 나오기 힘들겠네요. 이런 말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분명 처음에는 좋은 취지였는데 언제부턴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임, 정말 필요한 모임일까요? 거절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이런 모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무료라고 해도 일단 생각해 볼게요. 이 한마디를 하면 됩니다. 물건을 강요하면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하면 됩니다. 모임에서 돈을 요구하면 제 사정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핑계를 대지 않아도 됩니다. 거절하는 것이 미안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내 돈을 잃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큰 금액을 결정할 때는 가족과 상의하세요. 모임에서 당장 결정을 요구하면 가족과 상의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무조건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공짜라는 말에 쉽게 현혹되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무료라고 해도 결국 그 뒤에는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숨어 있습니다. 내 돈을 지키는 것이 곧 내 노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불필요한 모임에 빼앗기지 마세요. 돈을 요구하는 모임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임이라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진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후 자금은 평생 동안 노력해서 만든 소중한 돈입니다. 이제는 그 돈을 정말 나를 위해 써야 할 때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 나도 모르게 많은 돈을 잃게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선택하세요. 돈을 지키는 것이 곧 내 인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모임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매달 정기적으로 모이는 자리가 있습니다. 딱히 갈 마음이 내키진 않지만 안 가면 왠지 서운해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합니다. 자리에 앉으면 익숙한 얼굴들이 보이고 언제나 듣던 이야기들이 반복됩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몰라. 그때 그 얘기 또 모르지? 내가 다시 말해줄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 뭐 한 거지? 시간만 버리고 온 것 같네. 그렇다고 다음 모임을 빠질 수도 없습니다. 어느새 의무감처럼 굳어진 이 만남. 정말 의미 있는 모임일까요? 오늘은 시간을 낭비하는 모임, 이런 모임을 왜 정리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만 반복된다. 좋은 모임이란 새로운 배움이 있거나 의미 있는 감정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어떤 모임은 매번 같은 이야기만 반복됩니다. 2030년 전의 추억 이야기, 뉴스에서 본 정치 이야기, 남들 험담과 불평불만. 이야기 주제가 늘 똑같다면 그 모임에서 새로운 것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 얘기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또 그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괜히 분위기를 맞추느라 웃어주고 리액션을 해줘야 하는 모임이라면 그 자리가 정말 필요한 자리일까요? 시간은 소중합니다. 더 이상 발전 없는 대화에 귀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루가 다 간다. 어떤 모임은 그저 습관처럼 이어집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난다. 가면 정해진 순서대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떤다.
정작 특별한 활동은 없다.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에 즐겁지만 몇 번 반복되면 점점 지루해집니다. 이제 슬슬 가볼까요? 네, 다음 주에 또 봐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 이 모임이 정말 의미가 있었나 싶습니다. 만약 이런 모임을 의무감 때문에 가고 있다면 그 모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모임인가? 시간을 낭비하는 모임인가? 사람이 만나면 즐거워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모임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버리는 모임이 됩니다. 다녀오면 허탈하다. 굳이 안 가도 되는 자리 같다. 가끔은 모임이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모임은 시간이 아까운 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냥 만나서 수다를 떠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똑같은 대화, 의미 없는 만남이라면 그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욱 중요합니다. 더 이상 의무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모임을 선택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모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모임.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임. 시간은 유한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나가면 안 되는 모임 7가지,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의무감이나 습관 때문에 의미 없는 모임을 계속 나가는 것보다 진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시간, 내 인생을 위해 더 좋은 선택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혹시 공감되는 모임이 있었나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경험담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은 로또 당첨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한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